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도의회 출입기자단 총무를 맡고 있는 조혜영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우리 부위원장님 사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남지 않은 2026년 새해인데 경기도민과 평택시민께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용입니다. 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매년 연말이면 흔히 하는 다사다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딱 어울리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에 좀 안정적이고 풍족한 그런 삶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비록 도의원이긴 하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불편을 겪게 해드렸는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잘 견뎌주시고 내년을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일들이 우리 도민들께 시민들께 많이 생기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행정위원회 우리 부위원장님이신데 교육 예산 축소 문제에 관련하여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금 예산이 축소되면서 교육 현장의 안전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예산 분야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교육 예산만 봤을 때는 학교 안전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역교육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은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경기도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가 사실은 좀 과도기처럼 느껴지는 뭐 그동안 교과서 중심의 어떤 이런 책 중심의 수업이었다면 지금은 AI로 전환되면서 이런 교육에 대한 시스템도 좀 바뀌어가는, 환경이 바뀌어가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갖다 준비하기 위한 예산들이 과도하게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야 되는 것도 맞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환경, 외부 환경이죠.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뒀고 또 그런 예산들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실, 허위 제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뭐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근본 원인은 이것이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감이 뭐냐면은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자료 제출이라는 게 그 자료 제출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가 질의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얼마만큼 엉망이고 얼마만큼 허술하냐. 그리고 사실은 확인을 직접 한 겁니다. 정말 허위 자료들이 많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출용으로만 뭐 편하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보겠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는 공직자분들께서 바뀌셔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또 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참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그걸 찾아냈고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국장이 거기서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 한마디면 끝나버리니까 이게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의회 경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보고서 자체 그 보고 서류 자체를 갖다가 허위로 작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고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되고 공직 기강도 좀 바로 서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발로 뛰는 우리 도 의원님이십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고령 정보와 기기에 활용한 자체 ODA 모델 구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청 ODA 모델의 핵심 방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학교에 제공되고 있는 PC라든지 아니면 이런 태블릿,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우리 교육도서관에 제공되는 책들, 이게 기간이 되고 내용 연수가 되면 다 파기가 되거든요. 물론 PC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현금화하는 이런 절차를 좀 거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가보면은 요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갖다 원조를 좀 해줄 수 없냐.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도 갖고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많이 세계 시민들한테, 세계인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 것도 맞는데 저는 그 한 분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K교육, 뭐 K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우리 국익도 국가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다 힘들 때 이렇게 원조 받았던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그들한테 좀 우리보다도 조금 좀 있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좀 한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보자. 제가 ODA 사업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좀 더 특히 경기 교육을 세계에 알리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흔히 얘기하는 스탄 이 국가들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려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하는 그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그 한글 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거를 좀 우리한테 줄 수 없냐, 제공해 줄 수 없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욕구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마지막에 제가 종감 때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강하게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9월달 도정 질의할 때 그때도 교육감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그때 얘기는 못했었는데 ODA 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간단하게 느낀 거는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임기 내에 좀 물꼬라도 트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도서만이라도 일단은 하나로 다 조례를 묶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려워가지고 그 도서기증 활성화라는 조례에다가 제가 개정을 하면서 이걸 갖다 좀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말 그러니까 26년도 첫 번째 임시회 때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부폭력 대응 체계 논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 학교 폭력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학생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현재 학폭 심의 체계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거는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사안 처리가 사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공고로 4조 안에는 사안 처리를 해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본 거는 너무 많은 건수가 4조 안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저는 왜 4조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보냐면은, 이것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처리하는 이 속도에 따라서는 얼마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냐. 예? 물론 학교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 통계에도 나오지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게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4조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물론 인력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해요. 현장에서 하는 게. 예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청에 있는 학폭 담당 장학관들도, 장학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업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은 개선하고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폭 관련해 갖고 제가 지금 이제 학폭이 전부 다 수기로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폭 관련 좀 플랫폼을,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이제 하다 보면 교육청에 보면 그런 비슷한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한번 입력을 해 놓으면은 이게 변형이 생기지 않는, 그리고 언제든지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서 좀 그 시스템이 체계화해 가지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평택 고덕동 신도시 지역에서 제기된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 협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고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 지역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따라 이 학교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고덕동만 놓고 봤을 때는, 고덕동이 신도시잖아요, 그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학교가 같이 신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항상 통학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학교 안전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덕도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학교가 신설이 되면 옆에 꼭 작은 공사들이 항상 있어요. 작든 크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사장과 학교가 분류가 안 된다는 거죠. 보행로 분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자전거 도로, 동선이 다 겹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고덕동 같은 경우는 LH가 주관적으로 하니까 LH,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도시 밑그림을 그리고 학교가 어느 곳에 들어온다는 이 계획부터 해가지고 교육청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교육청 또는 지역의 경찰서, 또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공사, 하다못해 경기도시공사까지 해가지고 이 다자가 이 안전을 먼저,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그 구간과 그 도로와 그 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사업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31개 시군구에 다 한 개씩 다 이 센터를 다 만들자. 그래서 건축 시 아니면 도로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도로 허가를 낼 때 이 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좀 지금처럼 어떤 조언을 좀 듣고 그런 일단 당사자니까요 여기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뭐 꼼꼼하게 우리 위원장님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끝으로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이렇게 함께 계시는 언론인 분들입니다. 실제로 용기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제보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하고 만들어가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언론인 분들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저희들 기사 한 줄 내주시는 거 이런 부분 물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거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홍보고 실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 명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해주시는 만큼 제가 보답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늘상 예? 뭐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이 사회에 또 우리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물론 이끌어가는 지역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도정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분들 또는 공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지만은 실제로 변화시키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그 역할이 더 큰 거는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찌 보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런 면에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6년 한 해에도 정말 더 빛나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평택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꼬집을 때는 진짜 세게 꼬집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우리 부위원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